대표님께서 이제 처음에 콜드콜을 할 때 2014년도에 콜드콜을 처음 접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그랜 카돈의 영상에서 그분이 영업사원의 전화기를 이렇게 빼앗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모습을 연속 두 번을 봤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콜드콜이라고 하는 도구를 잡았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본다고 해서 대표님처럼 그렇게 이제 콜드콜을 잡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때 뭐 어떤 확신이 들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영감적인 걸 받았는지 그리고 그 300자 스크립트가 나오기까지 9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동안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집착을 할 수 있었는지, 예, 그것도 좀 궁금하고, 콜드콜로 이제 자영업자 사장님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 젊으신 사장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커피숍에 가면 그 남자 사장님들 20대 후반, 30대 중반 정도 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때 그 집착을 했던 그런 마음과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자영업자들한테 줄 수 있는 조언은 자영업이라고 하는 거를 두 가지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장인 정신으로 과연 하고 있냐. 돈벌이로 하고 있다면 자영업 안 하는 게 낫고요. 장인 정신으로 하고 있다면 장인 정신이 무엇인지부터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음식을 맛있게 만들거나 단순히 내가 그냥 뭐라고 하지? 그 컨텐츠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장인 정신은 컨텐츠 이외에 수많은 상관관계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인 정신을 갖춘 사람들이 저는 자영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돈을 벌려면 그냥 작은 돈을 벌지 말고 큰 돈을 벌자. 그게 뭐냐면 돈을 벌려면 프랜차이즈로 꼭 가야 돼요. 그 프랜차이즈가 또 다시 돌아오면 장인 정신으로 해야만이 그걸 확장할 만한 어떤 시스템을 그 다음으로 도입할 수 있거든요. 장인 정신에서 프랜차이즈 굳이 안 가도 돼. 근데 돈을 벌려고 하면 프랜차이즈를 꼭 가야 돼. 네. 왜냐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고 그리고 돈을 내가 크게 못 벌더라도 장인 정신으로 소소하게 벌었던 돈 혹은 그 정도 돈이면 내가 만족한다. 예, 요 정도 돈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사람들이 월 300이 될 수도 있고 월 500이 될 수도 있고 순수익이 500, 300 이렇게 남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돈을 벌려면 막 월 막 뭐 몇천, 수천, 억 단위로도 벌 수 있게끔 그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그 개념이라고 하는 건 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좀 확장성에 대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예를 동업자 그리고 교육에 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먹튀를 당할 거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변호 변호사도 그렇고 그런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봐둬야 될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되고 그냥 내가 내 업에 대한 일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좀 내가 지금 뭐라고 하지? 사랑하는 일? 뭐 나름 나는 스파게티를 만드는 거 너무 좋아해. 나 누구한테 이런 걸 이게 제공하는 거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뭐라고 하지? 음, 소소하게 뭐 라면 가게를 차리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게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거 특히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 되게 많은데 내가 장인 정신이 진짜 뭔지를 모르면 거기 가서라도 좀 다양한 나라를 접촉하면서 무엇이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그 디테일을 배워봤으면 좋겠고요. 거기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파게티 하나를 만들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만드냐. 라면 하나 끓이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을 끓이냐. 그리고 내가 직접 끓이는 거랑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그만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장인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근데 돈벌이를 하려면 이제 그거를 나와 상관없이 그걸 복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 자신도 사실은 이 두 가지 영역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저도 제 자신이 자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영업에서 저는 지금 피디님 얘기한 것처럼 2014년도에 제가 그랜카돈을 발견했을 때 그랜카돈의 영상을 보고 콜드콜에 대해서 그걸 접했을 때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냥 하나의 동기부여 영상, 하나의 저런 사람이 있구나. 우리도 영상을 많이 보는데 스쳐 지나는 영상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데는 저 같은 경우는 스쳐 지나갈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그 앞서서 다양한 걸 실험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갈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영양제를 판매하는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영혼을 다해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사람을 키워야 되는 비즈니스예요. 영양제를 파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근데 사람을 키우는데 내가 내 콧도 목 닦는 주제에 사람을 키우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사람을 키우는 과정에 전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고객이 얼마나 이기적이다라는 것도 배웠고, 사람이 안 변한다는 것도 배웠고, 사람이 뒤통수를 친다는 것, 기회주의자가 있다는 것도 배웠고, 그러니까 제품을 파는데 서비스를 파는데 결국 그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람 비즈니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 비즈니스를 하면서 야, 동기부여도 해야 되지, 강의도 잘해야지, 장소도 마련해야 되고, 뭔가 마케팅도 해야 되고, 세일즈도 사람 하나를 키우는 게 너무너무 많은 에너지와 희생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라고 하니 우쭈쭈 물고 빨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기술력도 줘야 되고 그 자녀가 성장할 수 있게끔 그 비전도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녀가 돈을 벌 수 있게끔 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자녀에게 좋은 귀인을 연결시켜 줘야 되기도 하고 하는 역할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네, 제가 어린아이 그 역할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모멘텀이 돼서 또 그 어떤 고집과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꾸준히 해왔는데 그게 제 4년째였어요. 4년째. 호주에 있을 때부터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째를 음, 보통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들어가면 6개월 버티는 게 힘들어요. 3개월 버티는 게 힘들고 6개월 버티는 게 3년 이상 버티면 진짜 어느 정도 고집이 딱 정체성이 딱 들어가는데 특히 어린 나이에 그렇게 버틴 사람이 없었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봤을 때만 해도 저처럼 어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그때 한국에 왔을 때 26살이고 그때 2013년도에 왔으니까 2014년도에 27살이었잖아요. 27살에 제가 보니까 다 나이가 거의 다 뭐 30대도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랜카돈을 딱 그 영상을 발견했을 때 저는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돈도 안 되고 그 돈도 안 되는 경제도 안 되고 하는데 그 영상을 딱 봤을 때 그 영상이 뭘 줬냐면 내가 저렇게 하려고 했던 거를 그냥 보여줬어요. 저는 그 사람이 나한테 완전 새로운 모형을 보여준 게 아니라 안 접했던 거를 혹 해가지고 저 주식을 사면 주식이 오를 거다 이런 어떤 느낌으로 그걸 들어간 게 아니라 원래 저는 가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다 해봐서 안 되는 게 대부분 많았고 실패했던 프로젝트를 많았던 상태에서 저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저것만 남았어요. 저것만 남았다라고 하는 어떤 경험에서 나온 어떤 그게 이제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랜드 카돈이라고 하는 외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그걸 직접 현장에서 하는 거를 보여줬더니 거기에 이제 제가 혹해서 빠졌고 그 빠졌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걸 내가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이미 먼저 해버렸네 해서 저는 그랜카돈을 저의 잠재적 경쟁자라고 봤어요 오히려 너 나의 멘토라고 본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거를
했더니 아, 저 사람 저렇게 돈을 많이 벌구나. 핸드폰 한 대를 가지고 수십억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그때 그 당시. 근데 나도 수십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1년에 1억 정도는 이거를 가지고 벌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선 거죠. 그리고 그 확신이 실제로 그렇게 됐었고 그때. 근데 그게 2014년도에 된 게 아니라 2019년도에 됐어요. 5년 뒤에 됐죠. 왜냐면 이게 외국 사람이 콜드콜 한 거를 한국화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론을 바꿔서 하면 말이 안 맞아요. 그러려면 한국 시장에서 바뀌는 과정이 제가 봤을 때 5년이 필요했어요. 네, 그리고 5년보다 더 많이 필요했죠. 왜? 그 뒤로도 제가 재작년에 2023년도인가 2023년도인가 제가 그랜카돈을 그때 마지막으로 방문했었고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2014년부터 2023년도 9년 동안인데 9년 동안에 바뀌어지는 그 과정 안에서 저의 첫 억대 연봉을 제가 그때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게 2019년도에 달성됐단 말이에요.